딱 시작할 때쯤 제가 도망쳐요. 전쟁 나면 후퇴하는 느낌? 그럼 연애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밟아요. 밟아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저는 도망가거나 그 순간조차도 제가 거부를 해요. 네. 내 인생에서 좋은 인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잃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연애를 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상대방 여자는 상처받을 것 같아. 나쁜 X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1도 보내지도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관계력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고백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혼자 이제 좋아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사랑을 한다 곧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킨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허. 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별이 두려우세요? 이별 두렵습니다. 이별이 왜 두려울까요?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들어갔었어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 싫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원래 그쵸. 연인은 헤어지면 삭제해야죠, 전화번호부에서. 맞아, 삭제해야죠. 딱히 그 지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녀가 나를 삭제하는 걸 쉽게 삭제하더라도 나는 함부로 그녀를 쉽게 삭제하진 말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 살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지는 릴레이션십. 관계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친구는 친구고 물론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인인 거죠. 친한 친구와 연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환 씨가 친한 이성 친구와 연인을 그냥 한 통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서로 많이 안 맞을 때는 좋게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재환 씨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을 사랑의 범주보다 더 센 것이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친근한 관계, 이런 관계가 더 나에게 좋은 이런. 그게 사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재환 씨가 이성과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저 한 번도 동등한 관계에 사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공통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스탠스이긴 하나 제가 무조건 의리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모시듯 저는 제 공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원실 속의 화초처럼.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환 씨 내면의 문제인 거지.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재환 씨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우선순서일 것 같아요. 맞아. 연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늘 애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애착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대상자, 연인, 부부,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는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 애착을 생각해 보자고요. 바다에서 풍랑이 쳤을 때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항구가 보여요. 그러면 곧 저 항구에 가면 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안도감이에요.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부모와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해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정애착도 있지만 이제 불안정애착 중에는
집착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네. 이걸 왜 탐색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애착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를 알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내 자신을 탐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재환 씨는요 혼란형 애착이 나왔어요. 혼란. 네, 공포 네. 회피형.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공격받을까 봐 무서워서 멀어지면 외로워. 그래서 또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면 또 공격할 것 같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애착의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혼란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로 와 재환아 이리 와. 그 애가 막 따라가면 엄마 앞에 딱 왔는데 싹 등을 돌려버린다. 왜 돌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크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의심이 되고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 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네요. 되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 중 하나가 그거네요.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던 간에 내 안에서 내가 자라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웠나 봐요. 자꾸 회피하는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오히려 공격을 해요.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지나치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거절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우니까 지나치게 맞추어 준다든가 그래서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관계에서는 상대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상대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환 씨가 뼈저리게 알아야 굉장히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환 씨는 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경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유재환은 유재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도 좀 제 문제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 사람의 장점이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저 약간 그 부분을 엄청 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하세요? 테스트도 해요.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 네, 미끼를 던지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많이들 걸리죠.
제가 좀 촉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이상한데? 장소에 잘못된 상황에 있는데 이러면은 막 전화를 막 100통을 해요. 받을 때까지. 100통이요? 네,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미팅일 수도 있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격탄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예은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면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대가 진짜 똥차였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헤어지면 저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생 때 처음 한 연애였어요. 처음 한 연애였는데 호텔에 갔다가 제가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꺼내서 마시고 이렇게 꾸민 다음에 자, 선물이야 이러고 손에다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 뭐야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팍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딱 걔가 버렸을 때 저는 얘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아빠가 바람을 피고 했던 게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바람을 핀 거 아닐까? 엄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했으면 그런 행동을 못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롯데월드 남자친구도 사실 정말 막 잘생긴 친구도 아니었고 막 근데 저 좋다고 좀 따라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 이 정도면 내가 만나도 내가 상처를 안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하. 예은 씨. 이게 최악의 연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걸 회전문 연애라고 해요. 회전문. 이 회전문 연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지 못하면 연애라는 거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돼서 그대로 행동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는데 강박적 순환이라고 해요.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 내지는 구멍의 의함이거든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 패턴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은 씨가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예은 씨를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막 거의 막 꼭 갖고 들어오고 막 매일 막 매달 연락하고 막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거에 폭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똥차인지 폐차인지 그건 상관없이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중간 과정 없이 연애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싹 보이려고 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만 보여도 맞아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단절하게 되는 맞아요. 이러한 연애들을 계속 해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회전문 해야 되죠? 연애. 회전문. 네. 이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연애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한테 부모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중요한 대상인데요.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은 씨는 멀어지고 내 인생에서 나의 어떤 경계 영역에서 밖으로 아버지를 내보내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해 저는 볼 수 그렇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네네.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 빨리 그 마음을 내보내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도 예은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미워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을 충분히 마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생각해 봐야 그 마음도 음식물 소화할 수 있듯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거나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